단위 변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자음이 처음에는 똑같다 그러니. 그런데 이것이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서부터 1년서부터 2년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 폭이 굉장히 벌어진다. 한 100년 가면은 의미 상당히 변해. 여기가 만약에 1000년이 갔다 했을 때 그 변화는 굉장히 벌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음운이 한자음이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게 아니라 계속 변해온 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는 이 자를 발음은 뭐라 그랬죠? 천 그랬어요. 천 하는 것이 변해서 천 하는데 오늘날은 변해서 천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천 하던 것이 천으로 변했어요. 이렇게 한자의 음이 계속 변하는 이것을 또 공부를 해야 옛날에 이런 발음이었는데 오늘에 이런 발음이 그 다음에 자의가 또 중요한데 한자를 처음 만들 때는 전부 일자 일의로 만들었어요. 일자 일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자꾸 자의 볼 때 이자를 쓰니까 어떤 분은 이자를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자의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어떤 글자의 고정된 의미를 얘기할 때 이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자는 우리가 민주주의 이런 때 오를 의자의 뜻도 있지만 고정된 어떤 개념을 얘기할 때 이자를 얘기해 주고 내가 어떤 생각, 뜻이 있다 할 때 의욕이 있다 할 때 이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의할 때 이자를 쓰면 안 된다. 이자를 써요. 그래서 일자 일인데 시대가 자꾸 변천하면서 어떤 한자는 일자 다의의 문자로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하늘 천자만 봐도 여러분들이 자전을 찾아보시면 적어도 10여 종 이상의 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에 서당식으로 공부할 때 무슨 공부를 하는 거니 반드시 훈이 있고 음이 있게 이렇게 공부해요. 하늘천, 따지, 가물형, 누르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만 보면 우리는 뭘 생각해? 하늘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을 읽다 보면 언제나 하늘로 해석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 어려운 것이에요. 일자 다의로 된 데서 그러니까 이 일자 다의의 문자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서당식으로 이렇게 대표문을 정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초학자들을 위해서는 괜찮은데 이게 오래가게 되면은 오히려 방해가 돼요. 이걸 언제라도 하늘만 생각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할 때에 이 자를 보면 되게 뭘 생각합니까? 이 자는 볼서 이렇게 되었죠. 그냥 곱다는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교원영색 선의인 했을 때 교원영색 말을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하얗게 했으니까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쳐놓고 굽다 어질다 이런 도저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교묘히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치고는 드물다 어진 자가 이때에는 그걸 드물다로 해석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이미 천자문에서 배운 고울선을 생각하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이와처럼 한자는 일자 다의의 문자다. 그러니까 일자 다의의 문자라고 해도 원하셔야 돼요. 한자에는 전혀 엉뚱하게 의미가 변하진 않아요. 고운 어떻게 돼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물다는 뜻이 나중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자가 처음부터 또 고울선자가 아니야. 원래 글자를 보면 고기역자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고기하고 양고기가 가장 빨리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신선할 때 먹어요. 그래서 원래는 생선선자예요. 또 신선선자예요. 그것이 신선하면 어때? 곱잖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곱다는 뜻을 갖는 거예요. 고운 건 드물어. 그래서 드물 선자예요. 이렇게 한자에는 그 전이 되더라도 다 연결돼서 변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와 같이 한자가 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변해 내려오는데 그 뜻이 자꾸 전이 된다는 사실은 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볼 때에 여기서 우리는 한자를 공부하는 데는 자형만 공부하는 것을 소위 문자학이라고 자형만 공부하는 또 자음의 별천만 공부하는 것을 성운학이라고 또 자의의 별천만 공부하는 것을 훈고학이라고 훈고학. 그러니까 이렇게 한자는 문자 자체를 공부하는데 세 가지 학문이 있어요. 문자학, 성운학, 훈고학.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문자인 우리 한글이나 알파벳을 공부하는 데는 이런 것을 따로 저렇게 학문 체계가 쓰지 않습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 문학과에는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문자학을 해야 돼요. 성운학을 해야 돼요. 훈고학. 그러니까 독립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자학을 공부하려면 아주 기본 서적이 있습니다. 기본 서적이 있는데 이게 소위 설문해자. 설문해자는 이미 후한 때, 이 후한 AD 100년에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생. 허신. 그런데 이 책 속에는 한자가 6353자가 실려있어요. 그런데 이 서체가 어떤 서체로 실려있는 거니? 바로 진시황 때 이루어진 소전체로 있습니다. 소전체로. 여기서 볼 때 아까 한자가 총 몇 자가 된다 그랬죠? 약 6만 자인데 AD 100년에는 아직 만자가 안 됐다. 이것만 봐도 한자는 시대마다 증가됩니다. 시대. AD 100년 이후에 약 5만 자는 늘어납니다. 6만 자. 이 9353자가 실려있는 허신의 설문해자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인데 이 동양에서의 최초의 사전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된 사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단히 조리 있게 편찬이 되어 있습니다. 육서로 딱 분류해가지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의 차형이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변했나 보려면 기본 서적이 설문해져요. 특히 한자를 좀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분은 설문해자를 반드시 사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내가 서예를 해야겠다 이런 분은 더 많을 것도 없어요. 설문해자를 보지도 않았고 책을 안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예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설문해자에 바로 540 부수가 있어요. 그 540 부수가 바로 소전체인데, 그러니까 한자의 아주 기본 글자가 540개인데, 그게 소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설문해자의 540부수를 공부하면 이 540부수가 두자 섞여 합쳐서 6만 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왕릉 같은 데 가서 거기 그 비에 보면은 앞에 그 대개는 소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도장의 글씨체가 그게 바로 소전이라고 합니다. 그 서체를 읽으려면은 이 설문해자의 540부수를 공부해요. 540. 그만큼 이 설문해자라는 게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 설문해자가 그냥 전에 내려오는 책이 아니라 지금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설문해자를 청나라에 오면은 이 단옥제라는 사람이 이게 대학자예요. 단옥제가 주를 붙여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허신의 원본을 보는 게 아니라 단옥제가 주를 붙인 주 설문해자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이 단옥제라는 사람은 이 한 책에 주를 붙이기 위해서 33년을 걸렸어요. 한 책을 33년을 연구했던 그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단옥제 시대까지 중국의 역대 서적의 대부분 총망라에서 예를 들면 여기 천자가 나오면 천자에 대한 주를 다 붙여놔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었고 어디에서 쓰였고 그런 게 자세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 문자학을 공부하려면 설문해자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이게 영인일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서점에 가시면 구입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으로 지금 한문 공부를 하시니까 이런 것은 아주 기본 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성운학의 기본 서적은 소위 광문을 보십니다. 광문을 보십니다. 근데 이 성운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중국에서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아셔야 되는데 이 인도의 한나라로 불교가 전파돼요. 불교가 전파되는데 이 불교가 들어올 때에 따라서 뭐가 들어오냐면 경전이 불경이 따라온다. 불경이 따라온다. 근데 이때 불경은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소위 산스크리트라고 해서 인도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표문자다. 표문자로 갖다가 이게 한문으로 번역을 하려니까 대단히 이질적인 것이죠. 한자는 표의 문자인데 표문자로 된 불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대에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음운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요. 소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기 과정에서 소위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 음운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대 이전에는 아이들에게 이런 동자를 가르치려면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이미 알고 있는 이자의 발음과 같다. 이렇게 동이다 이렇게 가르친 수뿐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표현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기초적으로 알고 있는 글자를 가지고 더 어려운 자의 발음을 얘기할 때 이자의 발음은 이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게 지금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전에는 이렇게 가르치다가 한대 불교가 들어온 뒤에 위진남북조 시대부터는 음운을 어떻게 표시하는 거니?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이자의 발음은 법홍절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두 자를 가지고 그걸 끊었다 그럽니다. 두 자의 덕자에서는 성문만 취해요.
상관 취형. 이자에서는 운모를 취해. 운모를 취해. 그래서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모라는 건 무엇이냐? 이자가 덕자니까. 성모라는 건 맨 처음 나는 소리가 성모예요. 그러니까 디귿이 성모다. 덕 이랬을 때 첫 소리가 성모고, 운모라고 하는 건 이건 홍인데 첫 소리를 뺀 나머지 소리가 운모다. 그러니까 여기에 운모가 뭐가 되겠습니까? 옹이 되지. 그러니까 이 돈을 더하면 뭐가 되겠냐? 동이 된다. 그래서 바로 이자의 발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한대 불교가 들어온 뒤에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입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 수나라 때에 와서 완전히 그 체계를 이루는데 그때 나오는 것이 절운이라는 체계입니다. 절운. AD 601년에 나오는데 이 절운은 누가 하냐면은 육법원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두 글자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어서 무슨 절 쓴 것이 바로 이 수나라의 육법원이 지은 절운에 나온다. 절운. 그러니까 이 절운이라는 책은 한자의 자의를 공부하거나 자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글자의 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글자의 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운이라는 이 책이 당나라에 오면은 이 책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당운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운은 바로 절운을 갖다가 다시 계승한 것이 당나라에 오면은. 그런데 이 송나라에 오게 되면은 당나라의 당문도 없어지면서 책 이름이 광운으로 바뀝니다. 이 광운은 소위 송나라 국송시대에 진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당운도 아니고 절운도 아니고 광운이다. 그러니까 절운이나 당운은 이미 없어졌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광운인데, 광운은 비록 북송시대에 이루어지지만은 저 수나라 당나라 때 발음을 적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한자음은 그러면 중국의 어느 시대 음이냐? 이게 바로 수당시대의 발음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북경에 가면은 수당시대의 발음이 다 변해버렸지만 우리나라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의 발음을 우리나라에는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가면 예를 들면 학생이 됐을 때 벌써 중국 북경말에 이 학하면 이때 이 K 소위 입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쉐 그렇게 벌써 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 오는데 학생이라는 말은 이미 이것은 수당시대에 받았다. 근데 이제 중국이라고 해서 전부 다 쉐성문에 저 홍콩 같은 데 가면은 중국에도 저 남쪽 방언으로 하면 우리처럼 수당시대의 발음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홍콩 가서는 북경말로 오면 오히려 안 통해. 오히려 우리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통해. 왜? 홍콩에 가면 학생 그래. 우리는 학생 하는데 홍콩에 가면 학생.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발음이 적어도 중국의 1000년 이전 수당시대의 발음이 들어와서 지금 굳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것은 한자의 의미에 대한 변천을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소위 방문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한자가 나올 때 이거 뭐라고 있죠? 지금 외국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 한때는 외국 호기도 했고 의국 호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읽었어. 그러니까 이자의 발음이 우리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의해서 읽어야 돼? 문서에 의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방문의 이자의 발음이 뭘로 되어 있느냐를 고증해서 어느 게 맞느냐를 정하는 것이지. 이거 무슨 투표하듯이 다수결을 적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발음이 맞다 하는 것을 찾아낸 것은 오로지 방문의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자의 그 발음이 우리나라의 발음에 맞느냐 틀리냐를 찾으려면 이런 것을 공부해가지고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자가 나오는데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하이죠? 그런데 이 글자가 둘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요. 그걸 이쪽에 뭐예요? 이건 손수랑.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정의. 뜻이 어디 들었죠? 여기 들었죠. 소리는 여기 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형성자예요. 육서로 보면 형성자인데 이게 발음인 거예요. 정화 아니야? 그 옛날에는 경했어요. 그럼 이자의 발음대로 읽으면 타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경이나 정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타로 읽는다는 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문서를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문서를 보게 되면 방언에 분명하게 도령절로 돼 있다. 도령절로 돼 있어. 그러나 여기서는 뭘 취해야 돼? 보니까 성물을 취하려면 이거. 여기서는 영이. 그러니까 둘을 합치면 어면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경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경했어요. 경시. 그러니까 이렇게 읽게 광운에는 돼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읽는가를 본다면은 이게 벌써 중국의 북성시대에 벌써 중국에서 자체 변형을 해요. 원래 경인데 변형을 해서 중국에서는 다로 변해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 이것을 따 한다. 따.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들어올 땐 다로 들어와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세종 때는 엄연히 우리나라도 다로 읽었어요. 그런데 중종시대에 와서 이자가 타로 변해요. 소위 격음화한다고 타로 변해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건 7타자인데 아직은 상대를 타격한다 그럴 때에 타격하려고 해야 이게 힘이 있지. 그걸 타격하시오. 그러면 힘이 없어서 친다는 의미가 강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음화됐다.